그러니까 다시 이제 일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진핵세포하고 원형세포라는 용어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진핵세포. 우리 몸 안에 똑같은 게 있다는 거. 그러면 몸에 무슨 진액이 빠진다 그러잖아. 우리 진액. 저 진이 빠진다 그러죠. 그게 진핵세포야 보살님. 세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진이 빠진다. 진액이 빠진다. 진핵세포가 힘들다. 이 뜻이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의학을 너무 모르고 또 이 몸뚱 아래에서 벌어지는 세포학을 전혀 몰라서 하는 거야. 나이가 먹으면 60, 70, 80은 에너지를 아껴야 돼. 이유가 없어.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면 안 돼. 잠이 푹 들어오면 잠을 푹 자는 게 중요하지. 무슨 뭐 깨갖고 운동할 시간이라고 하고 예불 할 시간이라고 깨고 보세요. 그게 다 건강을 맞추는 거야. 세포들은 싫어한다니까요. 세포들은 푹 자는 걸 원해. 그런데 약속했다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러고 이제 잠이 갓 들었는데 잠이 더 중요한 거야 보살님. 잠이 진핵세포. 그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큰 병이 걸려 보살님. 잠이 엄청난 보약이라니까요. 그 몸이 시킨 대로 해야 돼.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그래서 보살님 세포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똥 잘 싸고 기분 좋으면 병이 없는 거야. 이 세포들이 다 이걸 원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잖아. 체면 때문에. 안 된 병을 만나 보살님. 면역이 약해진다니까요. 세균이 들어왔는데 그 세균하고 싸우는 건 진핵세포가 싸우는 거야 보살님. 그 진핵세포가요 자기 몸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잖아. 걔들이 마음이 있다니까요. 하나하나 좁쌀로 비유를 들어줄게. 좁쌀 하나를 다 이 좁쌀이 좁쌀 빨간 좁쌀 봤어? 보살님? 까만 좁쌀 봤냐고. 깨는 까만 깨가 있지만 좁쌀은 다 노랗잖아. 보살님. 그처럼 이 좁쌀 하나를 뗀 별이 아닌데 한 대박 한 자루. 그 다음에 큰 한 가마니. 뭉쳐봐 들어 못 들어 보세요. 하나를 땐 들지만 몸 안에 세포들이 에너지를 모아서 내 몸을 끌고 다니는 거야 보살님. 좁쌀 한 가마니가 들지 못한 것처럼 내 몸 안에 그 수많은 진핵세포들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든 애가 그 진핵세포가 빠지면 다리에 힘이 빠지면 못 걷는 거야. 소화가 안 되는 건 진핵세포가 더 이상 맷돌을 못 갈면 맷돌을 가는 걸 커피를 하도 먹고 하도 술을 먹고 소주도 아주 나빠요. 술 중에 보살님. 그건 화학성분이라 그걸 오래 먹으면 분문이라는 게 있어. 위 밑에 유문이 있고 분문이 있고 유문이라는 게 있어. 위에서 작은 그 다시 소장으로 내려볼 때 음식을 내볼 때 실핏줄 같아. 그게 녹아요. 소주를 많이 먹으면 화학성분이야. 소주를 한 50년 먹은 사람이 매일 술 좋아하는 사람이 그건 수술도 안 돼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 하더라고. 건강할 때 사람이 명주실 같은 실핏줄이 녹는다고. 그건 화학이야 화학. 발효된 술이 아니라고. 화학주라고. 화학. 알딸딸하게 알코올에다가 식용 알코올에다가 알딸딸하게 아주 냄새도 좋게 해주고 약간 그 감미료 같은 것도 넣어요 보살님. 미용 같은 것도 넣어. 자세히 보래는 거. 그래서 만들어가 화학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실핏줄이 나중에 나이가 먹고 몇십 년을 먹은 사람은 그게 녹으면 수술도 못해요. 죽어버린 거야. 근데 그 생각은 못해. 그리고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야 보살님. 녹아서 죽는 거야 그게. 소주도 먹지 말아야 돼. 죽는 순간까지도. 아니 한두 잔은 괜찮아. 커피하고 똑같은 거야 이것도. 뭐 1년 2년 그건 상관없어. 근데 소주 좋아한다고 맨날 몇십 년을 그냥 밥도 안 먹고 소주를 먹던 사람은 결국 그게 딱 끊어져 녹아가고 죽더라고. 한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진핵세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자기하고 똑같은 게 있다는 걸 알면 되고 그 부하들도 마음이 다 있어. 아리아식. 그래서 싫은 거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비유를 들면은 보살님 이렇게 비유를 들면 돼. 큰 대인국,
큰 사람이 있어. 63층만 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몸뚱아리 63층 빌딩에 있는 자기 몸뚱아리에 63층만 하다고 하면 돼. 그럼 눈은 바깥을 보면서 3층 빌딩에서 한 60층 정도에서 바깥을 지내보면 눈이 있다고 쳐봐봐. 그러니까 빌딩의 가운데 취사장이 있고 먹는 게 있어. 위가 있어. 그건 한 50층이 있다고 쳐봐. 옆에는 뭐 폐가 있고 에어컨 돌려야 되고 산소 빌딩 안에 작용하는 게 다 따르고 나중에 분말 하수 처리하는 거, 소변 처리하는 거하고 대변 처리하는 거하고 그게 무슨 다 지하에서 있다고 치면 여러분들 60cm 빌딩이 여러분들이 몸뚱아리라고 하면 몸뚱아리의 장기마다 그 진액세포들은 층마다 부위마다 일하는 근무가 다 다른 것처럼 업무가 다른 것처럼 눈을 담당하고 있는 내가 보사님 똥구멍을 담당하는 그쪽 진액세포인데 갈 이유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검문이 있어.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밑에 있는 애가 위로 입으로 올 생각을 안 해. 다 다르단 말이야. 한번 정해진 위치가 정위치 현위치 정해진 위치가 현재 위치야. 거기서 살고 지내는 만년님께 친구 만나고 자기네 살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쁘다는 것은 그 부분에 에너지가 빠졌다는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그 총 컨트롤한 건 빌딩 주인은 하나지. 60cm 빌딩 주인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대장은 뭐 공동 등기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 하나 아니야? 여러분 몸뚱아리 마음은 하나고 밑에 그 수많은 60cm 그 많은 사람이 사는 것처럼 자기 세포는 자기의 작은 자기 몸뚱아리라고 생각하면 돼. 몸뚱아리 기가 막히게 작은 몸뚱아리 엄청 많은 세포가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어, 보살님. 그 요놈이 여자면 이 세포들도 여자야. 요놈이 남자면 세포들 남자야. 그 남자가 여자를 서로 좋아하는 건 보세요, 뭐 뇌에서 좋아하는 게 아니야. 세포가 친구를 만나고 싶어해. 이 몸뚱아리 있는 것도 서로가. 그래서 암컷은 수컷을 좋아하고 수컷은 건 똑같은 걸 자기네끼리 보니까 실증이 날 거 아니야, 보살님. 그러니까 이성을 찾는다고, 보살님.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가 되겠어? 애기야 나오는 거지. 애기야 나오는 거지. 간단하지. 무슨 그게 인류의 발전사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쓰면 세포가 주인 시킨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과로를 하면 안 돼. 과로는 노가다 일 갑자기 시킨 거야. 무슨 은행원을 데려다가 은행에 근무한 사람을 갖다가 딱 잡아다가 퇴직을 했어. 근데 돈은 벌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몇십 년 노동일을 한 사람이 따로 있지. 노가다를 시키면 하겠냐고, 보살님. 한 시간에 할 수 있겠지? 못해, 보살 체질이 따로 있지. 또 노가다일 몇십 년 한 사람을 은행원을 딱 시켜가 안 와갖고 딱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앉히면 하겠냐고. 컴퓨터도 못하고 보살님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 몸도 똑같다는 거야, 보살님. 그걸 체질이라고 그래. 운동선수 체질이 따로 있고 보살님 학자 체질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 거야. 뭐가 좋다고 다 쩌면 세포가 좋아하나 싫어하나 생각해야 돼. 세포가 싫은데 살 뺀다고 대딱 굶어가면서 그냥 막 그냥 런닝머신인가 한다 그러고 뭐 그냥 웃기네, 웃겨. 내가 볼 때는 웃겨. 난 그런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야, 보살님. 난 남의 말을 안 들어. 난 내가 판단 내리지.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 몸뚱아리에 있는 애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아? 자기 세포가 참선이야. 참선 편하잖아, 보살님. 그러니까 참선하면 좋은 거란 말이야. 좋다는 건 보살님 에너지 몸이 편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건 아주 편하면 보살님 그럼 자기가 만족스러워야 보살님 잠이 오는 거야. 근심하면 잠이 안 와요, 진짜로. 그런데 진짜 피곤하면 무당이 구술할 때 구술하는데도 보살님 잔다고 그러잖아. 막 시끄럽게. 그러니까 피곤하면 다운이 딱 되는 거거든요. 그 자기 몸에 그 진액세포라는 거하고 이 진액세포는 자기를 닮았고
그럼 나이가 60, 70 먹었고 막 연불도 많이 하면 안 돼. 보살 참선이나 해야지. 에너지가 빠져나간대가 기가. 1시간, 2시간 막 연불 많이 하잖아, 보살님이. 기가 다, 기운이 다 빠지는 거야, 보살. 그건 20대, 30대, 40대 수행방이지. 나이가 뭐 에너지를 모아야 자기 진액세가 뭐 좋아하는데 연불한다고 그냥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따면 진이 다 빠진 거야, 보살. 할 때는 좋지만은 그걸 그만큼 채워 넣으려면 휴식이 필요하다고. 왜? 이 세포들의 에너지를 그만큼 썼으니까. 그러니까 참선은 에너지를 모으는 거야, 보살님. 참선은 휴식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뇌가 보살이 휴식하는 것이 졸음이야. 참선할 때 깜빡 졸아. 졸을 땐 뇌가 보살이 휴식을 취한 거라고. 그건 보약이야, 보약.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고. 밤에 잘 때 잠하고 또 달라. 잠깐만 졸아도 에너지가 충전되기 때문에 진핵세포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요. 그거 좋은다고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때리고 깨우고 경책한다고 막 그냥 어깨를 그건 보세요. 참선법이 그러니까 보급이 안 된 거야. 불법이란 건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보살님. 그 다음에 다리를 뻗던 감던 무슨 신경을 써. 자기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자꾸 타칠하잖아, 보살님. 권리를 침해하잖아. 그게 무슨 도를 닦냐고, 보살님. 그냥 크게 흉하지 않을 정도는 무슨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졸면 난 내버려둬. 난 지금까지 누구 존다 그래서 경책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보살님. 저분이 얼마나 피곤하면은 여기 와서 저렇게 졸을까 해서 조는 건 아름다운 거다 하고 그냥 좀 더 주무시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쓰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 자는 거 깨워서 무슨 이익이 되겠냐고, 보살님. 생각이 달렸다니까. 밥이 나와 돈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건강해, 보살님. 마음을 잘 쓰면 건강하단 말이야. 그러면 암세포라는 게 뭐냐면 진핵세포인데, 보살님. 이 진핵세포의 임무라는 게 있어. 진핵세포는 어떤 임무냐면 나쁜 세균이 들어왔어, 보살님. 나쁜 세균 외부에서 딱 무장무기 같이 딱 들어왔어. 아, 무장무기가 시향 김신조 넘어오는 것처럼 서른 몇 명이 지금 내려왔는데, 보살님. 무장무기가 우리나라 그때 보살님 1968년도 1월 20일에 내려올 때 그 기록을 보니까 북한에서는 북한 자료를 딱 보니까 북한에서 35명이 넘어왔더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살님 무장무기를 딱 잡고 생모가 31명이 넘어왔다 그래. 4명은 북한으로 튄 거야, 보살님. 그 튄 거는 빼고 31명 발표한 거야. 30명은 죽고 김신조 한 명은 체포했습니다. 거야. 속인 거야, 보살님. 북한 애들이 그러자. 왜 나만 저렇게 속이냐고, 인민을. 우리가 4명은 살아서 돌아왔다고. 35명이 왔다고. 항상 그런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군인들이 서로 보살님 속이는 거는 전술이라는 건 죄가 안 되는 거야. 장사꾼이 속이는 거 죄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상술이라고 그래, 상술. 그다음 전술, 상술. 그다음 몰래 눈가림으로 속인 걸 요술. 마술은 도구를 통해서 속이는 건 마술. 마술가들은 도구를 통해 마술이야, 보살님. 그다음에 그만인 줄 알아, 보살님? 속인다는 것은, 보살님, 순간적으로 사기꾼들 기술이야, 보살님. 사기술이라고 그랬어, 사기술. 요새 사기꾼 하는데 사기술. 말로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속이는 거 사기꾼이 아니고 원래 사기술이라서 그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술이라고, 보살님. 요술, 도술, 그걸 사기술. 옛날에 저 사람 사기술이 좋아 이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사기술 못 들어봤어? 들어봤지, 옛날 말이야. 지금은 꾼으로 몰잖아, 사기꾼. 그러니까 속이는 걸 술이란 거야, 속이는 술. 그래서 군인이 속이는 건 전술이라는 거야. 병을 고치는 거, 순간적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못 고치면서도 그걸 의술이라는 거야, 의술. 그 다음에 남보다 그림을 잘 그리거나 음악을 잘하면 예술이란 거예요, 예술. 근데 남보다 도를 잘 닦아. 그건 도술이란 거예요, 도술. 참선 잘하고 이런 걸 도술이란 거예요, 보살님.
다 술자가 붙는 건 전문 분야야. 그럼 우리가 몸을 다스릴 때 어떻게 되면 진핵세포라는 것은 무장비 내려온 것처럼 몸 안에 딱 들어오면 군인 전 대한민국에 비상이 걸리잖아 보살님. 드론 쭉쭉 걔들 치지 않으면 나라가 난리가 나지 보살님. 박정희 대통령 죽이러 왔다 그러는데 목 따로 왔수다 이러잖아 보살님. 잡아냈잖아. 그거 끝냈잖아. 몸 안에 나쁜 세균이 들어온 걸 싸우는 건 진핵세포가 싸우는 거야. 진핵세포가. 이 진핵세포가 의구하고 싸워서 이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진핵세포를 잘 다스려서 진핵세포가 저항력이 잘 싸운단 말이야. 어? 그 건강하단 말이야 보살님. 어? 그런데 진핵세포가 나중에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 얘가 하도 그냥 주인 이놈의 주인은 밤낮 뭐 길 막힌 데도 다니고 돈도 못 벌면서 그냥 직장 내면서 스트레스 받지, 꾸중 듣지, 그냥 두들겨 맞지, 그냥 밤낮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없지. 그냥 몸뚱아리를 그냥 혹살시키네. 아 몸은 어디 가지만 나는 보살님 뭘 내가 제일 싫어하냐면은 싫어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피할 수 없게 이게 길 막히는 거더라고 보살님. 난 보살 그게 아주 싫더라고. 차 안에 갇히는 게. 나는 작은 차를 안 타요 보살님. 타면 큰 걸 타지. 좀 남의 차는 안 타. 나는 절대로. 남의 차 올라탈 때 사고가 나는 거야 보살님. 대부분이. 공짜 타 좋다고 올라타 죽는 날이에요 잘못하면. 그게 무서운 거야 보살님. 모든 사고 또 자기가 아무 사다 남 태우고 가다 사고 나 보살님. 대부분이 그래. 난 공짜 타라 그래서 뭐 누가 안 타 보살님. 내가 벤츠도 타봤는데 벤츠도 마찬가지 별거 아니야. 내 것도 아닌데 뭐 남의 거 군대 깔고 앉는 거 똑같지 남이 알아줘 보살님. 보이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알아주길 바라지. 알아주긴 걔 또 바쁜 세상에. 그러면 진핵세포라는 건 뭐냐면 보살님 이게 중요한 거야. 요걸 확실하게 자기 몸뚱 아래에 작은 내가 있어. 근데 그 진핵세포는 무장공개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야 항상. 세균이 들어오면 탁탁.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 보살님 다 잡아먹어. 다 이겨. 물리쳐. 그래서 이 진핵세포를 갖다가 피 속에서 얘기할 때는 혈액 속에 할 때 그걸 갖다가 백혈구라는 거야. 백혈구. 백혈구가 진핵세포야. 진핵세포가 백혈구.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보살님. 우리 몸은 다 말초신경까지 어디고 혈관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 다. 그러니까 진핵세포 속에는 백혈구가 있다고 보면 돼. 백혈구가 나쁜 균하고 싸우는데 적혈구는 뭐냐면 진핵세포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보살님. 산소가 있어야 산다고. 우리 공기 쉬는 것처럼. 이 산소를 운반시켜주는 거야. 살짝 미팅을 하면 같은 세포끼리 둥으로 다니는데 살짝 가서 무슨 미팅을 해. 그러면 얘가 침이 딱 나.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 진핵세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진핵세포가 백혈구고 또 진핵세포의 우리 그 피 속에는 또 적혈구가 있단 말이야. 적혈구는 한 세팅으로 보는 거야. 백혈구, 적혈구 같이 보는 건 왜냐면 먹을 걸 조달해 주니까 산소를 공급해서. 그러면은 이 진핵세포가 무슨 면역세포란 말이야. 진핵세포가 스트레스를 하도 받으면은 보살님 하도 잔소리 받으면 싸우잖아 보살님.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야? 아니 옛날에 무슨 군대에서는 요새는 휴가도 옛날에 휴가가 1년이야 1년 있다 나왔어. 100일 휴가 이런 게 어디가 있고 무슨 1년 만에 세상에 나왔다고 짝대기 2개 달고 무슨 군대 가서 1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그때 너무 만만하고 착하고 그런 애를 건드리잖아. 나는 무슨 안 건드려서 잘 중사나 이런 사람 건드리지. 건드리면 반항할 것 같이 딱 보이고 만만케 안 보기 때문에 잘 안 건드렸어. 항상. 근데 또 난 파견 나가 있으니까 별로 안 당했지. 밑에는 착한 애는 자꾸 부려먹거든요. 그 이놈이 나중에 총 들고서 무장 탈영하고 죽이고 막 그러는 이유가 얘가 당할 만큼 당하면 나중에 다 죽이고 싶은 거야 보살님. 그 생각이 왜 들겠어.
자기 몸의 진핵세포가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야, 보살님. 군인이 총 갖고선 적하고 싸우는 거지. 내부 안에서 쏴서 죽이란 건 아니잖아. 그것처럼 몸 안에 요걸 비유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보살님. 몸 안에 같은 진핵세포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던 놈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확 돌인배를 펴다버린 게 그게 암세포야. 와, 아니 지 몸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야, 보살님. 세포가 나 이제부터 주인 말 안 들어. 너희들 세포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내전이 일어난 거야, 내전. 그래서 그걸 갖다 면역세포를 갖다 암세포가 이기잖아, 보살. 반란군이 이기면은 그냥 암에 걸려 죽는 거야, 보살님. 간단해. 그 면역세포를 NK세포라 그러는데 진핵세포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돼. 진이 빠진다 그러잖아. 그 진핵세포가 오리지널 세포야. 그 진핵세포를 편안하게 해주는 건 뭐예요? 얘가 원하는 대로 배고픈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배고프기 전에 밥을 먹어야 돼. 졸리면 잠자고, 흥겨우면 흥이 겨워 춤추고 싶어 춤추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야, 보살님. 자연인으로. 자연이라 해서 무슨 산 꼭대기 혼자 텔레비 나오고 그게 자연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다시 이제 일러드릴게요, 보살님. 진핵세포의 반란이 암세포야. 암세포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안 걸려, 평생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걸립니다, 그거는. 스트레스 뭐냐?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 스트레스야, 보살님.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밥하고 빨래하고 집 지키고 놀러 가고 싶은데 못 놀러 가고. 하고 싶은 걸 못할 때 병이 되는 거야, 보살님. 길 막히는 데 다니고. 가치가 있냐고. 그러면서 삼천배 한다고. 그게 스트레스야, 보살님. 세균이 볼 때는 스트레스니까 내 몸에서 얘가 잘 시간에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삼천배 한다고 그러면 같이 절해요, 세포도. 보살님. 그러면서 삼천배 하고 나면 뻗잖아, 보살님. 세포가 싫어한다니까요. 세포는 참선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보살님 앉아있잖아, 보살님. 그래서 참선하는 게 신선노름이야. 세포. 그 진핵세포는 반란세포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반란군을 제압하면 건강을 찾는 거고, 제압을 못하면 몸이 먼저 죽는 거야, 보살님. 간단해. 누구나가 암세포는 갖고 있어. 왜? 진핵세포 중에 스트레스 세포를 갖고 있다고. 그렇지만 이기느냐 지냐의 문제야. 무정무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겼냐 걔들한테 지느냐 그 문제라고. 그러니까 무슨 방사선 치료 뭐 이런 거 효과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거보다도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환경을 바꾸고 음식물을 바꾸고, 그러면서 세포의 수명이라는 게, 보살님, 4개월이면 바뀌어져, 보살님. 4개월만 잘 자연요법하고 잘 쉬고 공기 좋은 거 먹고 시중을 잘 듣고 간병을 잘하고 그러면, 보살님, 못 고치는 병이 없어. 그 집에서는 안 돼. 환경을 바꿔줘야 돼. 그 다음에 간병을 잘 받아야 되고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 이 얘기하려면 또 길고. 그러니까 진핵세포에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몸을 어떻게 하냐는데, 그러니까 기를 쓰고 달아니 한다 그러고 그냥 기를 쓸 건 없어, 보살님. 아니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나 봐, 하나 안 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허공계선 다 알아보세요. 생각을 다 알아.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바깥 세상의 그 진핵세포하고요, 보살님. 내 몸 안에 진핵세포하고, 진핵세포도 얘는 죽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몸뚱아리에 있다 화장을 하잖아. 땅속에 묻잖아. 그러면 이 진핵세포도 같이 죽잖아. 수명이 다 돼서 죽으면 그 아리아식이 떠돌아댄다고. 그러다가 흐트러졌다가 요새 보니까 드론 쇼인가 그게 그렇더구만. 보니까 드론 한 대 별개에서 수십 대로 여러 가지 모습을 만들더만. 드론 쇼. 드론으로, 불빛으로. 그처럼 아리아식에 있던, 내 몸에 있던 아리아식에 있던 그 진핵세포들이 이 주인이 죽게 되면 빠져나와서 영혼만 있는 상태에서 해쳐보여 하면은 해쳤다가 보살 모이기도 하고 드론쇼 하는 것처럼 그 갑자기 주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보살님. 죽은 후에도 몸은 없어졌으니까 마음하고 자기 몸에 있었던 세포들의 에너지가 뭉쳐진 게 그게 기라는 거예요, 기. 죽은 후에 기.
그래서 유식에서 그걸 승의근이라고 그래. 자기 몸의 부하가 빠져나왔어. 빠져나왔는데 주인 마음 주변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만 땅속으로 들어가고 화장을 했지 에너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세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1번, 2번, 3번에서 평소에 썼던 눈, 귀, 코, 이 육신은 화장 들어갔든지 땅속에 들어갔지만 자기 몸 안에서 썼던 에너지인 진액세포의 아리아식들과 내 마음과 한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죽은 후에도. 그걸 홀령이라고 하고 그걸 유체라고 하고 그걸 영혼이라고 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아리아식대 승의근이라고 하고 그 귀신이 있지 보살님. 한 맺히고 서운하고 섭섭한 게 공격을 한다고 그게 귀신이야 보살님. 서운하게 하고 죽은 사람 섭섭하게 하고 죽은 사람이 죽은 애 공격에 들어간다고 보살님. 그 서운하게 할 일이 없어. 섭섭하게 난 누굴 서운하게 해본 적이 없어 보살님. 평생을 내가 무슨 이권을 갖고 따져야지 서운하고 섭섭하지? 내가 뭐 난 내 시기야. 나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자고 그냥 나 시기야 보살님. 근데 중요한 거는 봐봐 보살님. 중요한 거는 사람이 너무 원칙 따진 사람들은 피곤하더라고. 그 사람이 피곤하면 나도 피곤해. 그럼 난 그런 사람 싫어해. 아니 얼렁뚱땅이 최고라니까요 보살님. 약속을 다 지킬 수도 있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다 이익을 또 따져야지 보살님. 이익 안 되는데 뭐하러 시간을 뺏겨. 다신 생산이 안 되는데 주어진 양만큼 사는데 상대방을 비율을 맞출 줄 아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살님. 그게 도인이야. 성공한 사람은 다 맞춰. 납작 엎드리는 거야 보살님. 나이도 소용없어. 학력도 필요 없어. 재산도 필요 없어. 상대방을 좀 더 속을 긁지 않게 싹 납작 엎드릴 줄 아는 게 그게 수행자고 도인이란 말이에요 보살님. 도땅도 뻣뻣하면 되겠어 보살님. 납작 엎드리는 거야. 아유 옳다고. 우기질 말어. 그 사람이 옳다고 그러면 그냥 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 몸의 진액세포를 비유를 들면 한 큰 60cm 빌딩으로도 비유를 했어. 내가 소유주는 하나야. 내 몸에 내 마음은 하나야. 부하들의 마음도 다 있어 보살님. 60cm 빌딩 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퇴근하면 다 자기네 집으로 갈 거 아니야. 그것처럼 쉽게 비유를 들으면 60cm보다 한국마음이 더 정확해. 한국마음, 큰 한국마음은 4,000명 5,000명 다 보살님. 적어야 3,000명이야. 한국마음의 대장은 하나야 보살님. 별 2개짜리 해군 제독 별 2개. 별 2개짜리가 기분이 나쁠 땐 밑에 있는데 다 꿀꿀해. 기관실에 있고 조타실에 있고 요리실에 있고 통신실에 있고 갑판에 있고 뭐 비행기장 비행기 다 있지. 거기다 의사도 있고. 그러면 별 2개짜리 기분 나쁘게 막 그냥 막 근심이 확 차고 그냥 막 그냥 화가 나 있는 수면 한 거죠. 내 마음이 화가 나 있고 기분이 나쁘면 애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포들도. 요걸 알면 건강을 지키는 거야. 내가 별 2개짜리 무슨 항공모함 최고 캡틴 최고 대장이 스타가 투스타가 기분이 좋아. 그냥 오브라디 하면서 힐링 썩어하면서 그냥 기분이 좋아. 그냥 그러면 밑에 애들도 기분이 좋아. 주인 눈치 보지 안 봐 보살님? 세포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보살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때 병이 오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받고 좋은 일이 있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우울증이 오잖아. 보살님. 기분이 나빠가고 그냥 인상을 팍 쓰잖아. 내가 꼭 얘기하다 보면 보살님 그 비유를 들어 얘기하는데 내가 촌놈이잖아. 시골에서 컸잖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야. 대단한 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가 재적등본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5살 때 죽었더만. 그 많은 재산을 갖다가 다 넘겨받았어. 그 상속을 받았다면 우리 엄마 할머니가 살아있지. 그 다음에 작은 아버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아버지 그 평생을 편하게 사셨어.
그 얘기는 길고. 그래서 나도 아버지를 닮아갖고 보살님 낙천적이고 편하게 사는 쪽이야 보살님. 고생 안 하고. 그럼 그렇게 하려면 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보살님.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고 싶어 다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참으니까 병이 되는 거야. 스트레스가 되니까 암이 걸리는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쉬운 비유야 보살님. 병을 만나는 것도 자기라고. 왜 그때 그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 환경이 그렇게밖에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바다에 그걸 업종자라는 거야. 업이라는 거지. 전생업. 다 업이지 뭐. 이제 한마디로 이제 마무리 져서 얘기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따라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 안 받아야 된다고. 나라 법을 어기는 거 아니면 괜찮은 거 다 넘어가 보살님. 자기 편하게 살아. 돈이 없는 게 스트레스야 보살님. 그 자체가. 돈 버는 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살님. 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강자한테 구피라고 그랬지. 무조건. 어릴 때의 선지식, 어릴 때의 스승은 자기네 아버지야 보살님. 아버지 엄마야.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 가르쳐줘. 무조건. 딴 거 가르치지 않아 보살님. 납작 엎드리라 뭐든지. 뻣뻣하면 당한대. 구피래 그냥 무조건. 납작 엎드리라. 비유 맞추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 맞춰내. 그 다음에 경찰서 갈 일을 만들지 말래. 그게 절대로 어떤 경우서. 평생. 난 평생 한 번도 안 갔어. 아마 평생 하면서 경찰하고 악수 한 번 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까. 내가 무슨 악수할 일이 뭐가 있어. 그 사람하고 지나가다가 뭐 악수 한 번 합시다 하게 했어. 그 사람이 난 청하게 했어. 그렇게 사는 거야 보살님. 난 법은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걸 확실히 그렇지. 그거면 처벌이 따르는 거야.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보살님 다시 일러드리면 진핵세포는 스트레스를 싫어한다. 요거만 하면 돼. 따라하세요. 진핵세포는 내 몸의 축소판이다. 내 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죠? 스트레스를 받도록 만든 것도 자기야 따지고 보면 보살님. 사람한테 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 보살님. 그래서 진핵세포가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암세포다. 진핵세포는 그럼 원형세포란 건 뭐냐? 원형세포란 건 세균이야. 세균. 세균은 나쁜 세균도 있고 좋은 세균도 있어. 나쁜 세균이 뭐냐? 여러분들이 몸 안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침투한 바이러스들. 그게 나쁜 세균이고 유산균 같은 건 좋은 세균이지. 그 좋은 세균도 있고 그걸 통틀어서 보살님 뭐라 그러냐?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균들을 통틀어 갖고 균은 바이러스라고 그래 보살님. 그래서 세균 중에서 날라다니는 세균이 있고 몸 안에 세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원형세포라 똑같은 이름인데도 세균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합쳐서 원형이라는 거야. 진핵세포하고 원형세포. 진핵세포는 보살님 바이러스를 다 잡는 거야. 나쁜 세균을 바꾸고 진핵세포에서 뒤집어지면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야. 그 의사가 암에 걸린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보살님 의사도 보살 진핵세포 원형세포 설명을 못해. 의사를 다 알 것 같아 보살님. 의사 고시 볼 때만 영어로 쓴 거 좀 대강 배우고 합격하고 면허 따면 그때부터 공부 안 해요 보살님.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보살님. 의사도 그런 걸 아냐고 보살님. 의사가 뭐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병이 된다고 말하면 돼.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불교를 한다 해도 여러분들 막 3,000배 한다 그러고 막 심형거 대단을 10만 독으로 한다 그러고 막 그거는 20대 30대 40대는 돼. 60, 70, 80은 그런 거 하지 마. 배고픔만 먹고 졸림 잘면서 세포 편하게 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참선이나 해. 따라하세요. 20대 30대하고는 다르다. 나이가 먹으면 세포들이 휴식을 원할 때 휴식을 해줘야 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진핵세포는 참선을 좋아한다. 사람도 참선한 것처럼 몸 안의 세포들도 내 모습의 작은 모습인데
참선을 주인 따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보살님. 요걸 믿는 게 신심이야. 요까지 알아들으면 합장. 그러니까 여기서 세포가 보살님 주인이 나쁜 말 먹어서 저 새끼 그냥 가만히 안 두면 칼로 찔러버릴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면 세포들이 칼 들고 연소가 될까요?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아니 내 몸에 보살님 그런데 아까 있잖아. 항공모 안에 별 2개짜리가 보살님 해군 별 2개 3, 4천 명, 4, 5천 명의 대장인데 별 2개짜리가 보살님.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쁘고 영향이 오지. 기분 좀 다 기분 좋은 것처럼 내 마음이 내 세포한테 명령을 내린다는 거지.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애들도 다 같이 속에 있는 애들도 기분 좋고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나쁘면 얘들도 기분이 나쁘다는 거지 보살님.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밑에 사람 말도 들어야 되니까 밑에서 별 2개짜리인데 저희들 오늘 축구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영화 보고 싶어요. 한번 그래라 해야 되는데 참어 어디 하는 것처럼 얘들 세포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누르면 되면 그게 다 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참는 게 병이 된다 그러잖아 보살님. 인욕하고 무슨 세포하고 별개야. 참는 거하고는 참을 거리를 안 만들어야지 보살님. 나처럼 내가 뭐 누구하고 싸워 누구하고 만나 난 무슨 이익이 돼야 오가는 거지. 이익될 일이 없잖아 보살님. 그 사람은 뭐 내가 부를 거야. 뭐 자주 만나고 커피집에서 얘기할 일이 있겠어. 아니 없잖아 보살님. 그러니까 다 중생은 다 이익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처럼 그냥 배고픔만 먹고 졸리면 잠자고 그냥 참사하고 싶으면 참사하고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그냥 어디 얽매이질 말라는 거지.